일본의 한 지상파 방송국. 수십 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베테랑 프로듀서조차 방송 도중 이 장면은 내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처음으로 방송 중단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단 3분. 하지만 그 장면이 끝난 후 스튜디오 안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일본 시청자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이걸 왜 이제야 봤지? 솔직히 충격이었다. 그 장면은 아무런 CG도 자극적인 내레이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국, 그 속에 담긴 정신력과 집단지성, 그리고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이 한 나라의 인식을 바꾸고 한 방송국의 내부 논의를 뒤흔들고 시청자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3분짜리 다큐멘터리 장면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일본 방송이 방송 중단까지 고민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일본 사회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공영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을 해왔고, 어느새 방송계에 발을 들인 지도 18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식이, 한 조직의 시선이,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적 편견이 단 3분짜리 영상 하나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시즌의 국제 다큐 시리즈를 기획하는 자리였죠. 중국, 베트남,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사회 변화를 주제로 각 나라별 제작팀이 제출한 샘플 영상을 보고 어떤 나라를 중심축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한국이 거론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이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한류 콘텐츠의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에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필요한 사회. 그게 제가, 아니 저희 팀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상실에 앉아 한국 제작팀이 보낸 3분짜리 샘플 영상을 트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초는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평범한 농촌 마을의 전경,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심고 계셨죠. 그 다음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한 청년을 따라갑니다. 청년은 고향으로 귀농한 30대 초반의 청년 창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 온실 시스템이었죠. 그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 습도, 조명, 토양의 미세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전통 농사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흙을 만졌고 저는 데이터를 만져요.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건 똑같은 삶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베테랑 디렉터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더군요. 정확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흔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신을 담은 기록이라는 걸요.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마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태양광 자동차로 실험을 하며 자신들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작동하는 마을버스를 만들면 좋겠어요. 다소 투박한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초. 조용한 음악이 흐르며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옛날엔 서울이 멀었지. 요샌 서울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건 우리 마을이야. 그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미소. 그 짧은 장면 하나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커피를 마시던 손길도 회의록을 넘기던 손길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메인으로 하죠.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쏠렸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 3분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닌 저 영상이 우리 모두의 사고를 다큐처럼 바꾸고 있음을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나 예능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바꾼 한 편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3분짜리 영상을 본 이후 제 머릿속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대체 뭐였지? 그동안 제가 접했던 한국은 뉴스 속에 등장하는 과도한 경쟁 사회 혹은 K-팝과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미지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전혀 다른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제되지 않은, 그러나 살아있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북 의성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영상 속 청년 농부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었죠. 사토상, 어서 오세요. 그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직접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에서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을 느꼈죠. 그는 저를 스마트팜 내부로 안내했고 그곳은 말 그대로 21세기형 농촌이었습니다. 도심의 스타트업 사무실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벽면을 가득 메운 데이터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농장 환경이 조절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생산형 연구소예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마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낯선 일본인에게 어르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그 걱정은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자, 사토씨. 김치찌개는 이렇게 먹는 거야. 일본에서 왔다고? 멀리 왔네. 더 먹어. 할머니들은 저를 외국 손님이 아니라 마을 식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도시 중심의 이미지가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체. 수직적인 명령과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회. 이건 단순히 정의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이 아닌 존중, 연민이 아닌 공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할. 학생들의 의견은 날카롭고 주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나가 아닌 우리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주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해요. 작은 마을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인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3분짜리 영상이 보여준 건 단지 한 명의 청년이나 한 마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의 방향성이었음을. 이전까지 우리는 한국을 선진국이 되려는 나라로 인식했지만 지금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술, 공동체 중심의 혁신, 그리고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진짜 선진국 말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 방송국 회의실에 섰을 때 제 손엔 단 하나의 요청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본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한국을, 진짜 한국을 말입니다. 도쿄로 돌아온 이후 저는 일본 방송국 내부 회의실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의 지역 재생 모델이었고 참고 영상으로 사용한 건 바로 그 3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조용하던 실내 공기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엔 낡은 시골 마을의 변신,
젊은 농부들의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공동체가 등장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그 목소리엔 경외, 혼란, 그리고 자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히 위라고 생각했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순식간에 추월당한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평소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한 표정을 짓던 선배 PD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린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3분짜리 영상이 단순히 한국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쥐고 있던 우월감이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리더라는 자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후 복구, 산업화, 기술 개발, 세계 2위 경제대국 시절의 영광은 사회 전반에 우린 앞서 있다는 정서를 남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콘텐츠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더 이상 선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기술이나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사회 모델의 변화까지 끌어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상 속 청년이 말하던 한 문장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가 농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농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 세대의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아직도 도쿄 중심, 대기업 중심, 나이 든 세대 중심의 프레임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국 청년들, 마을 사람들, 학생들, 그 누구도 우린 세계 최고야라고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는 명확한 자신감과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건 일본이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아직 구현하지 못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방송국 내부에서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 제안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지역재생, 청년 창업, 그리고 환경기술까지.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라는 말이 회의마다 들려올 정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일본 방송 내부에서도 슬며시 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경쟁국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지 한국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가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비춰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자만심,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내부는 정체된 사회 시스템, 청년이 떠나고 노인만 남은 지방 마을들. 그 모든 현실을 3분짜리 다큐멘터리 한 편이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생각합니다. 그 3분짜리 영상이 일본 방송에서 끝내 송출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단 3분의 영상. 그 짧은 순간이 일본 사회에 던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우월감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 일본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안에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한국을 통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지역 불균형, 청년 문제, 산업 정체,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은 이미 맞서고 있었고 심지어 해답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책 브리핑이 아닌 단 하나의 짧은 영상이 증명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바뀌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를 실천해낸 나라입니다. 단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스템을 바꾸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존재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바로 그 변화를 배우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 3부는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본 사회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이었고, 우리가 다시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되묻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단 3분의 영상이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진 파장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짧은 순간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변화의 힘.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고 의지였고 미래를 향한 준비된 시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다른 3분의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